사또가 백성들 앞에 우뚝 섰다. 그의 입가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듣거라, 이 못난 것들아. 사또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백성들은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떨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사또가 무슨 말을 꺼낼 때마다 그것은 재앙이었다. 내 마당에 있는 저 죽은 나무를 보았느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움직였다. 마당 한가운데 수십 년은 좋게 됐을 고목나무가 서 있었다. 껍질은 벗겨지고 가지는 꺾이고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단 한 점도 남지 않은 시커먼 나무. 그것은 오래전부터 그곳에 서서 죽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저 나무에서 열을 안에 꽃을 피워내지 못하면 사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백성들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다. 그의 눈빛엔 잔인함이 가득했다. 너희 모두를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집도 논도 밭도 모두 내 것으로 만들겠다. 사또님, 그건 너무 억울합니다. 한 노인이 무릎을 꿇으며 외쳤다. 하지만 사또는 코웃음만 쳤다. 억울하다고? 그럼 꽃을 피워내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떠나든가. 사또는 몸을 돌려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뒤에 남겨진 백성들의 얼굴엔 절망만이 가득했다. 한 여인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를 아는 젊은 어미도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도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죽은 나무에 어떻게 꽃을 피우란 말인가? 이건 우리를 쫓아내려는 수작이야. 처음부터 정해진 일이었어.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땅을 이렇게 빼앗기다니. 바람이 불었다. 죽은 나무의 앙상한 가지가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비웃음처럼 들렸다. 그날 밤 마을엔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단 열흘 안에 불가능을 이뤄내지 못하면 그들이 평생 일구고 지켜온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러나 누구도 몰랐다. 바로 그 밤 마을 끝자락의 작은 초가집에서 한 소년이 눈을 번뜩이며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그 소년의 이름은 도령. 겨우 7살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엔 이미 사또를 무너뜨릴 완벽한 계략이 그려지고 있었다. 도령은 창밖으로 보이는 사또의 저택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눈물과 콧물. 그래, 그것만 있으면 돼. 소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순수한 아이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계획하는 자의, 냉철한 승리자의 미소였다.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사또의 마당 앞에 다시 모여들었다. 밤새 눈물을 흘린 탓에 모두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누군가는 밤새 기도를 했고 누군가는 온갖 방법을 궁리했지만 죽은 나무에 꽃을 피운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다. 사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더욱 화려한 옷을 걸치고 손엔 부채를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여유가 넘쳤다. 어떠냐? 밤새 좋은 생각이 났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바닥만 응시할 뿐이었다. 사또는 부채로 입을 가리며 낄낄 웃었다. 역시 쓸모없는 놈들이로군. 그래, 그럼 약속대로 해야겠지? 사또님. 그때 한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장정이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세금도 꼬박꼬박 바쳤고 부역도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사또는 코웃음을 쳤다. 잘못?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 땅이 탐이 날 뿐이지. 그게 무슨... 시끄럽다. 법이 뭔지 아느냐? 법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내가 관아의 주인이고 내가 이 고을의 왕이다. 사또는 부채를 휘둘러 남자의 뺨을 후려쳤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렀다. 누구든 한마디만 더하면 당장 곤장을 치겠다. 사또의 위협에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공포가 지배했다. 이 남자는 악마였다. 아니, 악마보다 더 잔인했다. 좋아.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지. 열흘이라고 했지? 사또는 죽은 나무를 가리켰다. 저 나무에서 꽃이 피지 않으면 너희는 모두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크게 대답해라. 알겠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그러나 그 안엔 희망이 없었다. 체념뿐이었다. 사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좋아. 그럼 열흘 후에 다시 보자고. 그가 몸을 돌리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어디선가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한 소년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오는 것을. 누구냐 너는? 사또가 눈을 부라렸다. 소년은 겁먹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당당했다. 저는 이 마을에 사는 도령입니다. 도령? 겨우 꼬마 녀석이. 사또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도령은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사또님, 제가 그 나무에 꽃을 피워 보이겠습니다.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다. 백성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또 역시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곧 그는 크게 웃기 시작했다. 하하, 이 어린 것이 뭐라는 거냐? 꽃을 피운다고? 네, 피울 수 있습니다. 도령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사또는 웃음을 멈추고 소년을 내려다봤다. 좋아. 그럼 내가 해봐라. 하지만 실패하면 너부터 먼저 쫓아내겠다. 상관없습니다. 도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사또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네. 꽃을 피우려면 사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도움? 사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도령은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죽은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면 특별한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령은 잠시 말을 멈췄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다. 세상에서 가장 매운 눈물과 콧물입니다. 뭐? 사또는 어이없다는 듯 도령을 바라봤다. 눈물과 콧물이라고? 그게 무슨 헛소리냐? 헛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스승님께 배운 비법입니다. 죽은 나무는 생명의 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물이 아니라 고통에서 나온 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무가 깨어납니다. 도령의 설명은 터무니없었다. 하지만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사또는 턱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래서 내 눈물과 콧물이 필요하다는 거냐? 네. 사또님은 이 고을에서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또님의 눈물이 가장 귀한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대화를 지켜봤다. 사또는 잠시 고민하는 듯했다. 그러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재미있군. 내가 그렇게 자신 있다면 해봐라. 내 눈물과 콧물을 받아가거라. 도령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사또님. 그럼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다. 내일 보자꾸나. 사또는 다시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백성들은 도령을 둘러쌌다. 도령아, 정말 괜찮겠니? 내가 무슨 계획이 있는 거냐? 사또를 울릴 방법이 있단 말이냐? 도령은 빙그레 웃었다. 걱정 마세요. 제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소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엔 희미한 희망이 피어올랐다. 혹시 모른다. 이 어린 소년이 기적을 만들어낼지. 다음 날 이른 아침, 도령은 커다란 보따리를 메고 사또의 저택으로 향했다. 보따리 안엔 온갖 이상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말린 약재, 이상한 모양의 뿌리들, 그릇, 향로, 그리고 무언가 빨간 가루가 담긴 병들. 사또는 대청마루에 앉아 도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엔 측근 관리들이 도열해 있었다. 모두 코웃음을 치고 있었다. 겨우 7살짜리 꼬마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표정이었다. 왔느냐, 꼬마야. 사또가 부채를 펼치며 말했다. 네, 사또님.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령은 보따리를 내려놓고 정중하게 절을 했다. 그래, 그럼 어서 시작해봐라. 나도 궁금하구나. 어떻게 나를 울릴 생각이냐? 사또는 여유롭게 웃었다. 도령은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먼저 사또님께서는 이곳에 편히 앉아 계셔야 합니다. 여기, 이 의자에. 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영양분을 제대로 모으려면 사또님께서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사또는 어깨를 으쓱했다. 좋아. 그럼 앉아 있겠다. 그는 커다란 목재 의자에 몸을 기댔다. 도령은 그 앞에 작은 상을 놓고 그 위에 향로를 올려놓았다. 이제 무엇을 하는 거냐? 향을 피울 겁니다. 이 향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도령은 향로 안에 무언가를 집어넣기 시작했다. 말린 약재, 이상한 가루, 그리고 빨간 가루. 측근들이 수군거렸다. 저게 뭐지? 약재 같은데. 향이라기엔 좀 수상한데? 사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웠다. 그래, 어서 피워라. 나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도령은 고개를 끄덕이고 불을 붙였다. 향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엔 평범했다. 하얀 연기가 느릿느릿 올라왔다. 그러나 곧, 사또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냄새냐? 연기가 점점 진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엄청나게 매웠다. 콜록, 콜록. 사또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눈에서 눈물이 배어 나왔다. 도령? 이게 대체 무슨 향이냐? 고추입니다, 사또님. 도령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고추? 네. 말린 고추를 태운 겁니다. 그것도 아주 매운 고추요. 이 녀석이. 사또가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도령이 재빨리 말했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영양분이 흩어집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눈물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나무가 살아납니다. 사또는 억지로 참았다. 그러나 연기는 점점 심해졌다. 도령은 몰래 향로 뒤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연기가 사또의 얼굴로 직접 날아갔다. 눈이 따가워. 사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좋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도령은 얼른 작은 그릇을 꺼내 사또의 눈물을 받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이놈, 당장 그만두지 못해. 거의 다 됐습니다. 하지만 도령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향로에 더 많은 고춧가루를 집어넣었다. 사또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그의 얼굴은 새빨개졌다. 측근들이 다가오려 했다. 사또님, 괜찮으십니까? 가만히 있어라. 도령이 그들을 제지했다. 지금 건드리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사또님께서 지금까지 흘린 눈물이 아깝지 않으십니까? 그 말에 사또는 이를 악물었다. 좋다.
좋아. 계속해라. 사또는 자존심이 강했다. 백성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다. 그래서 참았다. 죽을 것 같았지만 참았다. 그리고 드디어 됐습니다. 도령이 외쳤다. 그는 그릇에 가득 찬 눈물을 들어보였다. 사또님의 눈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끝났습니다. 첫 번째? 사또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도령을 바라봤다. 그럼 두 번째도 있단 말이냐? 도령은 싱긋 웃었다. 물론입니다. 아직 콧물이 남았습니다. 뭐?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다. 도령은 이미 다음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또 다른 향로를 꺼내며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사또님. 두 번째는 더 빨리 끝날 겁니다. 그러나 사또는 알고 있었다. 이 꼬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방금 끔찍한 함정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두 번째 향로가 준비됐다. 사또는 이미 지쳐 있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지금 멈추면 백성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하는 것이었다. 자, 이번에는 콧물 차례입니다. 도령이 밝게 말했다. 사또는 신음했다. 빨리 끝내라. 물론입니다. 도령은 두 번째 향로에 뭔가를 집어넣기 시작했다. 이번엔 고춧가루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겨자, 와사비, 생강,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연두색 가루. 이번엔 뭘 태우는 거냐? 사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도령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다. 콧물을 내려면 코를 자극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강한 재료? 사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령은 이미 불을 붙였다. 칙! 향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 연기는 색깔부터 달랐다. 노란빛이 도는 불길한 색의 연기였다. 그리고 그 냄새는, 으악! 사또가 비명을 질렀다. 코가 뚫렸다. 아니, 뚫린 정도가 아니라 뜯겨나가는 것 같았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다. 콜록, 콜록, 콜록. 사또는 미친 듯이 기침을 했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그리고 코에서도 줄줄줄 콧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훌륭합니다, 사또님. 도령이 환호했다. 그는 재빨리 또 다른 그릇을 꺼내 사또의 코 밑에 갖다 댔다. 이제 코를 풀어주십시오. 이놈. 사또는 저항하고 싶었다. 하지만 코는 이미 통제 불능이었다. 콧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흥. 사또는 어쩔 수 없이 코를 풀었다. 도령은 그것을 정성스럽게 받아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측근들은 경악했다. 그들의 사또가, 그 위험 넘치던 사또가 지금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7살 꼬마 앞에서 코를 풀고 있었다. 사또님, 그만하시지요. 한 측근이 다가오려 했다. 하지만 사또가 손을 들어 막았다. 가만 있어라. 흥. 사또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다.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을 봐야 했다. 도령은 계속 향로에 재료를 추가했다. 조금만 더입니다, 사또님. 사또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엉망이었다. 눈은 퉁퉁 부었고 코는 빨갛게 부어올랐고 눈물과 콧물이 수염까지 적셔서 질척거렸다. 그는 평생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됐다. 이제 됐다. 그만. 사또가 비명처럼 외쳤다. 도령은 고개를 갸웃했다. 정말 충분하신가요? 조금 더 받으면.
충분하다. 이것으로 충분하니 당장 그만두라. 도령은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귀한 영양분을 나무에 줘야겠습니다. 도령은 눈물이 담긴 그릇과 콧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일어섰다. 사또는 의자에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완전히 탈진했다. 사또님, 이제 나무에 가서 의식을 치르겠습니다.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일이면 꽃이 필 겁니다. 사또는 대꾸할 힘도 없었다. 그저 손을 흔들어 내쫓을 뿐이었다. 도령은 그릇들을 조심스럽게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죽은 나무가 서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밤이 됐다. 달빛 아래 도령은 혼자서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엔 가위와 종이 그리고 붓과 먹이 들려 있었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하면 돼. 소녀는 종이를 오려 꽃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종이 위에 뭔가를 적었다. 그것은 글씨였다. 사또의 비리를 폭로하는 글씨였다. 사또 김모, 백성의 세금을 착복하다. 관청의 쌀을 빼돌려 사사로이 팔다. 뇌물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다. 백성의 땅을 빼앗아 사유지로 만들다. 종이꽃 하나하나에 사또의 죄목이 적혀 있었다. 도령은 밤새 종이꽃을 만들었다. 수백 개의 꽃을, 그리고 그것들을 죽은 나무의 가지에 하나하나 매달았다. 새벽녘, 작업이 끝났다. 죽은 나무는 이제 화려한 꽃으로 뒤덮여 있었다. 물론 가짜 꽃이었지만 어둠 속에선 진짜처럼 보였다. 도령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사또님께 보여드릴 시간이야.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 잠시 눈을 붙였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터였다. 그리고 그날이 밝았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가 들썩였다. 꽃이 폈대. 죽은 나무에 꽃이 폈다고. 도령이 해냈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또의 저택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나무를 보고 입을 떡 벌렸다. 정말로 꽃이 피어 있었다. 아니, 피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화려한 색색의 꽃들이 나무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 꽃들은 정말 아름다웠다. 기적이야. 도령이 기적을 일으켰어. 사람들은 환호했다. 사또도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붓고 빨갰지만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뭐, 꽃이 폈다고? 사또는 나무를 바라봤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떴다. 저게 진짜 꽃이냐? 그는 의심스러웠다. 어제까지만 해도 말라비틀어진 가지뿐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저렇게 만개할 수 있을까? 사또는 천천히 나무로 다가갔다. 그리고 손을 뻗어 꽃 하나를 만져봤다. 바스락, 종이였다. 이건 종이꽃이잖아. 사또가 소리쳤다. 백성들의 환호가 멈췄다. 종이? 가짜라고? 도령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맞습니다, 사또님. 종이꽃입니다. 이 사기꾼 같은 놈, 내가 감히 나를 속였어. 사또가 분노에 떨며 도령을 노려봤다. 하지만 도령은 침착했다. 속인 게 아닙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무슨 소리냐? 가짜 꽃을 매달아 놓고 사또님께서는 꽃을 피워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꽃이어야 한다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뭐? 사또는 말문이 막혔다. 도령의 말이 맞았다. 그는 단지 꽃을 피우라고만 했지 진짜 꽃이라고는 명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도령은 나무에서 종이꽃 하나를 떼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사또에게 보여줬다. 이 꽃들은 그냥 꽃이 아닙니다. 뭐?
사또가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거기 적힌 글씨를 읽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건 종이에는 그의 비리가 낱낱이 적혀 있었다. 사또는 황급히 다른 꽃들을 뜯어봤다. 모든 꽃마다 그의 제목이 적혀 있었다. 누가 이런 짓을 제가 했습니다. 도령이 당당하게 말했다. 사또님의 눈물과 콧물을 받는 동안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사또님의 악행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꽃에 새겨 넣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사또가 도령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거기까지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저택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검은 관복을 입고 손에는 마패를 들고 있었다. 암행어사. 사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암행어사가 천천히 걸어왔다. 그는 나무를 둘러보고 종이꽃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이거 재미있구나. 이 꽃들의 모든 증거가 적혀 있군. 어사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 아이가 거짓으로. 입 닥쳐라. 암행어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사또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이미 내 죄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린 것도, 뇌물을 받은 것도, 땅을 착취한 것도 말이다. 그건, 그리고 이 죽은 나무로 백성들을 협박한 것까지. 내 악행은 끝이 없구나. 암행어사는 사또를 노려봤다. 기마무게, 너는 이제 관직을 박탈당했다. 그리고 내가 빼앗은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사또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 하지만 암행어사는 단호했다. 포졸들, 저자를 결박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사또를 붙잡았다. 사또는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다.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끝날 수는. 그의 비명이 저택 안으로 사라졌다. 백성들은 환호했다. 만세. 도령 만세. 정의가 이겼다. 사람들은 도령을 에워싸고 그를 어깨에 올렸다. 도령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암행어사가 다가와 도령에게 말했다. 꼬마야, 내가 해낸 일은 대단하구나. 감사합니다, 어사님. 내 지혜와 용기가 이 마을을 구했다. 훌륭하다. 어사는 도령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말했다. 이제 이 땅은 다시 여러분의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환호는 하늘을 찔렀다. 그렇게 사또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 보름 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고개 숙이고 다니지 않았다. 웃음소리가 넘쳐났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았다. 사또가 빼앗았던 모든 땅이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다. 착취당한 세금도 일부 환급됐다. 암행어사의 명으로 새로운 관리가 부임했는데 그는 공정하고 자비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마을 전체가 축제를 열었다. 광장에는 온갖 음식이 차려졌다. 떡, 과일, 고기, 술. 사람들은 실컷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무대 위에선 악사들이 신명나는 음악을 연주했다.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그 한가운데 도령이 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영웅처럼 대했다. 어른들은 그에게 절을 하고 아이들은 그를 따라다니며 환호했다. 도령아, 정말 고맙다. 한 할아버지가 도령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덕분에 우리 땅을 지킬 수 있었어.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모든 걸 잃을 뻔했지. 도령은 겸손하게 웃었다.
저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넌 우리 모두의 생명의 은인이야. 다른 사람들도 다가와 도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도령아, 내가 사또를 골탕 먹이는 걸 봤을 때 정말 속이 시원했어. 맞아. 그 양반 얼굴이 눈물 콧물로 범벅됐을 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종이꽃에 비리를 적어 놓은 건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었어. 사람들은 도령을 둘러싸고 그날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달라고 졸랐다. 도령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뭘 더 말하겠어요. 그래도 내 입으로 직접 들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때 무대 위에서 북소리가 울렸다. 둥둥둥.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로 향했다. 새로 부임한 관리가 무대에 올라섰다. 여러분, 관리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와! 사람들이 환호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이끈 주인공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도령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도령을 향해 손뼉을 쳤다. 도령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다. 도령, 앞으로 나오거라. 관리가 손짓했다. 도령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무대로 올라갔다. 도령, 내 용기와 지혜는 이 마을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사님의 명을 받아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하고자 한다. 관리는 보자기로 쌓인 무언가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열었다. 반짝이는 은빛 패찰이 나타났다. 이것은 의로운 어린이 표창이다. 왕께서 직접 하사하신 것이란다. 왕께서요? 도령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그렇다. 어사님께서 이 일을 왕께 보고했고 왕께서 내 용기에 감탄하셔서 이 표창을 내리셨단다. 관리는 표창을 도령의 손에 쥐어줬다. 도령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내가 고마워할 필요 없다. 내가 받을 만한 상이니까. 사람들의 박수가 더욱 커졌다. 도령은 표창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더 이상 억압받지 않았다. 도령은 생각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축제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했다. 하늘에는 불꽃이 터졌다. 형형색색의 빛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도령은 한 발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다. 그의 입가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도령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도령이 돌아보니 암행어사가 서 있었다. 어사님. 도령은 황급히 절을 했다. 어사는 웃으며 그를 일으켰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나한테 절할 필요 없어. 하지만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한 일을 했어. 오히려 내가 내게 배워야 할 정도야. 어사는 도령의 옆에 앉았다. 도령아, 내 나이가 어떻게 되지? 7살입니다. 7살에 저런 지혜를 발휘하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어사는 축제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너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이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할 거라고 믿는다. 감사합니다, 어사님.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뭐가 궁금하신데요? 넌 어떻게 사또의 비리를 다 알았지?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런 정보를. 도령은 빙긋 웃었다. 사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사또가 나쁜 짓을 한다는 것만 알았을 뿐이에요.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마을 사람들이 가르쳐 줬어요.
제가 사또를 골탕 먹이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알려준 거예요. 누가 뇌물을 줬는지, 어느 땅을 빼앗았는지, 누구를 괴롭혔는지. 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결국 백성들의 힘으로 이긴 거네. 네. 저는 그냥 그 힘을 모아준 것뿐이에요. 어사는 도령의 어깨를 두드렸다.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정말 훌륭한 아이야. 둘은 한동안 말없이 축제를 바라봤다. 그리고 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이제 가봐야겠다. 다른 곳에도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아서 말이야. 조심히 가세요, 어사님. 그래. 너도 건강하거라. 그리고 계속 공부하고 계속 배우렴. 내 재능을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어사는 도령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고 떠났다. 도령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축제로 눈을 돌렸다. 사람들은 여전히 즐거워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웃고 노인들은 춤을 추고 있었다. 도령은 생각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두려움 없이, 억압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나는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나쁜 사람들을 벌주고 착한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7살 소년의 가슴에 정의에 대한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축제의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누렸다. 그리고 도령은 그 평화를 지켜낸 작은 영웅으로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게 됐다. 죽은 나무는 여전히 마당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죽음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승리의 상징이었다. 정의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베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보존하기로 했다. 종이꽃들은 모두 떼어냈지만 나무는 그대로 뒀다. 이 나무를 기억의 나무로 남기자. 누군가 제안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어떻게 정의를 되찾았는지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사람들은 동의했다. 그렇게 죽은 나무는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 그리고 해마다 그날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렸다. 사람들은 그것을 꽃피는 날이라 불렀다. 비록 진짜 꽃은 아니었지만 그날 피어난 정의의 꽃은 진짜보다 더 아름다웠으니까. 그리고 그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피어나고 또 피어났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